열심히 하면 기회는 찾아오고, 꾸준히 하면 변화가 찾아오고, 간절하면 인생은 변한다. 인생의 모든 건 변한다. 그러나 어떻게 변해가게 할지는 나의 노력에 달렸다. 노력이 의심되는 날도, 노력하기 싫은 날도, 노력이 괴로운 날도, 노력은 좋은 날을 가져올 수 없다고 믿는 날에도 나는 믿는다. 앞으로 삶은 더 좋아질 거라고. 가야 하는 길이면 가자. 가다 보면 모든 게 좋아져 있을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온 책엔 깜시입니다. 오늘 작품은 강한별 출판사에서 출간한 글배우 작가의 고민의 답이란 작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구상에서 고도의 생각을 지닌 사람이라면 아마 모두가 고민 하나쯤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우린 그 고민의 답을 찾기 위해 또 다른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 답은 항상 평온하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고민의 시간을 지속해서 보낸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민을 갖고 있나요? 이 책에선 생각의 힘으로 마주한 고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보고 생각한 방향을 시도해보고 그래도 원하는 만큼 좋지 않다면 다시 방향을 찾아 시도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되거나 좋지 않다면 또다시 방향을 생각해보면서 내 마음이 평온할 수 있는 정점을 계속 찾아나가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문의 몇 부분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너무 오랫동안 분노에 사로잡혀 있지 말자.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 상대방을 향해 노력할 때 분노가 생깁니다. 계속 이해하고 배려해도 달라지지 않는 상대방으로 인해 지쳐갑니다. 그동안의 노력에 의미가 없다고 느껴져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만큼 분노가 생깁니다. 분노가 생기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 답답한 마음에 더 큰 분노가 생깁니다. 분노의 대상을 오랫동안 보지 않으면 분노는 사라지지만 자주 봐야 하는 사람이라면 잠시 괜찮아질 때쯤 얼굴을 또 마주하게 돼서 다시 분노가 생깁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점점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이러한 시간이 반복되면 가장 괴로운 건 나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분노하는 상황까지 왔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건 상대방을 지나치게 배려하는 마음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상대방에게 맞춰주려는 마음이 강하고 감정에 공감하는 마음이 큰 사람은 진심으로 상대방의 힘듦을 보고 진심으로 상대방의 삶이 좋아지길 바라고 진심으로 상대방과 좋은 관계로 남고 싶은 마음에 많은 것을 맞춰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내가 힘들어질 때 화가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대방을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을지 노력의 양을 미리 정해보세요.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고 상대방이 바뀐다면 관계는 더욱 가까워지겠지만
바뀌지 않는다면 더 이상 노력하지 말고 내 삶을 잘 살아가는 데 집중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차피 내가 노력한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래야 더 이상 힘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도 내가 힘들고 상대방은 편한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비슷한 마음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미움이 커지면 상대방도 나에 대한 미움이 생깁니다. 긍정의 마음이 커지면 상대방도 나에 대한 긍정의 마음이 커집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긍정의 마음을 보내도 미움만 돌아오는 안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건 보낼 수 있는 긍정의 양을 정해보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더 이상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노력의 양을 정해서 노력했는데도 힘들다면 너무 많이 신경 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분노는 분노하는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합니다. 오늘같이 날씨 좋은 날, 그동안 힘들었던 나를 위해 즐겁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지키는 방법. 매일 다투던 연인이 있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함께하는 게 힘들다 생각했다. 그러나 아직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있어 앞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헤어지지 못하며 두 사람은 힘들어했다. 매일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여 상대를 바꾸기 위한 대화가 반복되었고 이제는 지쳐 그만 만나는 게 낫겠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은 어느 노부부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다. 노부부에게 물었다. 함께하다 보면 서로 생각이 다르거나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해 다투게 되지 않나요? 노부부는 말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는 빨리 푸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서로 이해하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는 느낌이 들어야 노력하고 싶어져요. 라며 사랑을 지켜올 수 있었던 방법 5가지를 말했다. 첫째,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내가 더 옳다고 계속 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만나세요. 서로의 이해가 만나면 서로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둘째, 대화를 많이 나누세요. 작은 일상의 대화부터 고민하고 있는 힘든 이야기와 기분 좋은 이야기까지 평소 대화를 많이 나누면 다툼이 있을 때 상대방을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러나 대화가 많이 없으면 상대방의 행동만 보고 오해하기 쉬워져요. 오해가 생기면 대화를 해도 대화가 잘 되지 않고 서로의 입장만 얘기하게 될 수 있어요. 셋째, 먼저 미안하다고 하세요. 누가 먼저가 되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 먼저 미안하다고 했는데 그런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라면 함께하지 마세요. 미안하다고 말했을 때 같이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과 만나세요. 미안하다고 하는 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어떤 논리적인 말보다 상대방이 당신을 진심으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게 도와줄 거예요. 넷째, 너무 오래 토라지지 마세요. 나만 옳다 생각하여 오래 토라져 있으면 상대방도 지치고 더 대화하고 싶어지지 않아져요. 그럼 나는 토라진 나에게 더 이상 대화를 시도하지 않는 상대방을 보고 더 큰 서운함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럼 두 사람은 아무런 대화도 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이 중요한 만큼 상대방 마음도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다섯째, 헤어지기로 마음먹었으면 헤어지세요. 상대방이 변하면 안 헤어져야지. 상대방이 저렇게 하면 안 헤어져야지. 그런 조건부는 결국 상대방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랑의 시간은 의무감만 남게 되고 두 사람 다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헤어지기로 마음먹었다면 헤어지세요.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더 상처 주고 힘들게 하지 말고 상대를 바꾸고 설득하려 하지 말고 그냥 헤어지세요. 그러나 헤어질 생각도 없는데 어설프게 헤어짐을 꺼내 상대방 우위에 서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상대방이 좋아하는 마음을 이용하는 것이고 큰 상처를 주는 행동이에요. 헤어질 게 아니라면 헤어지자는 말을 꺼내지 마세요. 좋은 만남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해요. 노력 없는 사랑은 사랑이라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좋고 돈과 시간이 많아도 맛있는 걸 먹고 좋은 옷을 입어도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으면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옆에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다면 더 잘해주세요. 상대방은 분명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 겁니다. 남의 시선보다 중요한 내 인생. 아는 여동생은 24살에 자판기 사업을 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법니다. 동생에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24살이면 한창 꾸미고 싶을 텐데 매일 비슷한 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음료수를 실은 트럭을 몰면 남들 시선이 신경 쓰이지 않니? 라고. 동생은 말했습니다. 나는 남의 시선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거기엔 3가지 이유가 있어. 첫째, 그들이 나를 먹여 살리지는 않아. 나를 좋게 보든 좋게 보지 않든 나는 먹고 살아야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었어. 그렇게 생각하니 남들의 시선이 전혀 중요하지 않더라고. 내가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내 일만 잘한다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어. 물론 초창기에는 대학교나 내 또래가 많은 곳에 허름한 복장으로 갈 때면 남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기도 했지.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일을 잘하는 모습으로 인정받고 싶었어. 음료수 사업을 하는 거니까 제때 음료수가 떨어지지 않게 사람들 기호에 맞는 음료수를 준비하고 사업적으로는 어느 지점에 어떤 자판기를 두면 더 매출이 오를지를 고민했지. 내가 잘하고 나만의 실력이 생기면 나중에는 누구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까 생각했어. 둘째, 남의 시선을 의식할 여유가 없었어. 시선을 의식하다 보면 정작 하고자 하는 일에 100% 최선을 다할 수 없더라고.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일에만 집중할 때 길이 보이기 시작했어. 물론 나중에 내가 정말 사업이 더 잘 된다면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싶기도 해. 쉬는 날은 좋아하는 옷도 사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은 데도 놀러 가고. 그런데 내가 지금 잘 되지 않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고, 좋은 미래를 위해 현재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기회도 없다고 생각했지. 사람들이 욜로를 말하기도 하잖아. 그런데 나는 그 욜로를 좋게 생각해. 내가 생각하는 욜로는 그날 마음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나는 내 사업이 잘 될 때 가장 마음이 편하더라고. 어떤 선배가 나한테 내가 경제적 수입을 올리는 걸 보고 이렇게 물어봤어. 나도 그 일을 하고 싶은데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지 않아? 트럭을 모는 건 불편하지 않니? 좋은 지점을 찾는 게 어렵지 않아? 그래서 선배에게 말했어. 선배는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새벽에 힘들어도 당연히 일어나야 하고, 트럭을 모는 게 때론 불편해도 당연히 해야 하고, 좋은 지점을 찾는 게 어려워도 어떻게든 찾을 각오가 돼 있으면 그때 하라고 했어.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 영어 점수를 올리고 싶다면 영어 점수를 올리기 어려운 이유를 생각하는 게 의미 있지 않을까? 영어 점수를 올릴 각오가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사실 나는 요즘 밤에는 영어 공부하거든. 물론 낮에 일하고 피곤해서 집중이 안 될 때도 있지만 더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조금씩 실력이 느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니 못할 일이 없겠더라고. 그에 따른 어려움은 분명히 있지만 하고 싶은 일이 더 많아졌어. 하고 싶은 일이 없는 건 어려움 앞에서 자꾸 타협하는 습관 때문인 것 같아. 타협하다 보면 결국 제자리거든. 셋째,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맞춰주나? 의식하지 않고 맞춰주지 않나? 어차피 똑같더라고. 이건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처음에는 사람들을 많이 맞춰주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삶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맞춰주다가도 한번 맞춰주지 않으면 인간관계는 안 좋아질 수 있더라고. 그럼 애초부터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맞춰주기 위해 노력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 물론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겠지만 내 마음도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어차피 맞춰주나 맞춰주지 않나 똑같다면 소신껏 삶을 살아나기로 생각했어. 결과적으로 나의 생각과 같은 사람들은 함께하게 되고 아닌 사람들은 멀어지더라고. 지금 만약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시선을 생각하느라 힘들어하고 있다면 시선에서 벗어나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좋아하는 삶을 열심히 살면 좋을 것 같아. 잠시의 좋은 시선으로 마음이 좋을 수도 있고, 잠시의 안 좋은 시선으로 마음이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잠시뿐이고, 대신 내가 원하는 것을 삶에서 계속 얻을 수 있다면 계속해서 행복할 수 있을 테니까. 남의 시선,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 그냥 소신껏 살고 싶은 삶을 살아.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